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1월 17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인한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증시의 움직임은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당연히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천연가스. 제 제목에서도 쓴 건데 천연가스 가격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유캔스타 이게 창이 너무 작게 형성돼서 네. 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저희가 보시다시피 지금 지속적인 약세가 좀 뚜렷하게 되어 있죠. 천연가스가 왜 이렇게 약세가 이어지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는데, 자, 천연가스가 약세가 나와주는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당연히 날씨가 첫 번째로 따뜻하다. 그쵸? 날씨가 추워야 사람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 난방을 할 텐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천연가스 약세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이 점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 지난 1월 10일 날 나온 얘기 중 하나인데, 이 러시아가, 자, 푸틴은 작년 말 그간 비우적인 국가의 러시아 루블라로만 천연가스 가격을 지불하도록 했던 조치에서 후퇴한 다음 다른 외화로도 지불하도록 허용을 했다. 즉 푸틴이 원래 자국 내 통화인 루블라 아니면은 천연가스 가격을 이제 지불을 안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외화로도 천연가스를 매수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일단 천연가스의 약세를 또 키운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푸틴이 현재 그 지상 노르트 스트림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그 러시아와 유럽 간 연결되는 천연가스의 통로가 있잖아요. 가스관 통로. 그 가스관 통로의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천연가스, 그쵸? 지금 러시아발 천연가스가 없는 겨울을 나는 것이 유럽, 그쵸? EU 전체한테는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됐었는데, 푸틴이 이렇게까지 지금 러시아, 그쵸? 루블라 아니어도 상관없고, 아까 이번에 끊겼던 러시아 천연가스관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러시아 천연가스가 없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악재 해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면서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 자, 보시다시피 그 프랑스가, 그쵸? 프랑스가 다음 달 열리는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이드 인 유럽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 유럽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 왔습니다. 야, 미국에서만 자국세만 하면은 우린 뭐가 되고, 너무 차별화하는 거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EU 연합은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해 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을 간행하려고 하니까, 이젠 유럽 입장에서도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한 거고, 프랑스가 지금 다음 달에 한번 주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미국, 중국, EU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일본. 중요도를 따지면은 일단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당연히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가장 크겠고, 중국도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 역시 반도체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 EU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본은 제외해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되는가, 그러한 것을 좀 잘 잡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엔 큰 손해가 없는 방향성을 잘 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하고 중국에 좀 더 힘을 싣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금일 장이 시작했는데 한마디만 드리자고 하면은 뉴욕 증시가 휴지장이었다 보니 현재로서는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 선물 지수 이 두 개에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개에 좀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과 선물 지수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많이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금일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드리고 마저 말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비차익 순매수가 좀 매도세가 나와주는 거 보면은 장초반 좀 외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와주는 것 같죠? 한번 체크는 해보고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한국 증시는 국내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40개 하락 종목 340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 550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차익 순매수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수급을 보시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9% 코스닥은 마이너스 0.0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은 약간 밀리면서 증시의 움직임이 형성되어 있네요. 뭐 이러한 움직임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고 빠르게 또 회복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갑찬 쌍방울 김성태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조사를 받겠다 뭐 하는데 뭐 쌍방울 그쵸? 광림, 미래산업, IOK 이 다 쌍방울 그룹주거든요. 이 쌍방울 그룹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움직임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거는 자 그리고 철강 관련주 관련 얘기가 있네요. 철강주 PER 4배, 저평가 여전, 인플레 완화 기대감이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그에 따른 금일 철강 관련주 약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대동스틸, 하이스틸, 문배철강 등 철강 관련주가 약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철강 관련주가 지금 깜짝이야. 어우 뭐야 이거. 오 놀랬네요 내리다가. 아무튼 철강 관련주가 최근 이렇게 약세가 나와준 원인이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태풍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철강은 태풍 관련 이슈에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파업까지 겹쳐가지고 철강 관련주는 그 강세가 좀 나와주기 힘들었어요. 그쵸? 일단 저는 철강 관련주를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고 권유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철강 관련주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데 뭐 철강 관련주 말고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종목들을 다 사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삼성전자 지금 61,000원이에요. 그쵸? 9만원 넘던 종목이 지금 61,000원 이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되었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고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 시장 주도주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형성될 만한 종목을 좀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남미 곡창지대 전 세계가 곡물 가격의 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곡물 관련주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약간 강세가 살짝은 나와주고 있는데 거의 뭐 의미가 없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곡물 관련주는 사실상 그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싸움이 대두되면서 그 곡물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물론 증시엔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증시 자체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어도 곡물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곡물 관련주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 가장 그 곡물 관련주한테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가격 인하 테슬라 중국에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그쵸? 테슬라가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대상으로 테슬라 가격을 상당히 인하를 시켰죠. 판매량 부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주문이 폭증하였다, 이런 얘기는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죠. 테슬라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LNF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고, 뭐 명신산업도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로 묶일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뭐 세로닉스, 센트랄 모텍도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고, 그 밖에 뭐 KC 이러한 종목들, 전기차, 2차전지 묶여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그 테슬라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의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테슬라 관련주나 우리의 국내 2차전지 관련주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메디톡스 두바이에 보툴리눔 톡신 완제품 공장을 건립하겠다. 메디톡스. 뭐 주가엔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일단 수급도 그러고 증시 움직임. 시간대별 투자자를 좀 보고 있을게요. 나쁘질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121선을 좀 올려놓은 것을 좀 바로금 이탈해주는 모습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좀 121선 유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증시를 바라보고 있고, 딱히 그쵸, 딱히 뭐 이슈되는 종목도 현재는 없죠. 그렇게 크게. 실시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제이시언 시스템, 코콤, 또 드론 관련주가 지금 해지 테마로 부각돼서 가는 것 같거든요. 보시다시피 그쵸? 제이시언 시스템하고 코콤,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드론 관련주로 묶이잖아요. 이 두 개의 종목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두 개가 해지 테마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고, AI 관련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슈립 로봇, 에브리봇,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유 로보틱스도 있고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처법은 말씀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날 그 삼성전자의 그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금요일 이전에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의 물량이 크지 않다고 해도 그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주가에서 다소
내 값어치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래도 금요일 전에는 매도하고 나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등 종목은 웬만하면 욕심 안 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시겠죠? 아이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최근 거래량과 동시에 주가의 상승세가 얼마나 강하게 나왔나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슬슬 수익 실현하고 나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괜히 이거 조금 더 먹겠다고 욕심내다가 물리면은 정말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그 고점에서 물려버리니까 조금 덜 먹어도 그냥 욕심을 안 내시는 것을 가장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영상 찍은 것 중에 어떤 걸 찍었었냐면은 그 세력이 개미를 터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을지 기억하시나요? 세력이 개미를 터는 방법 중엔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장대 양봉 뒤에 장대 음봉을 솟고 다시금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 이런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대 양봉 뒤에 음봉 나오고 다시 양봉. 딱 이런 모습이죠. 쌍방울. 저번에 제가 뭘 보면서 말씀드렸나요? 한정기술, 그쵸?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인데 상한가에 도달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다시금 양봉이 나왔다. 이런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쌍방울 같은 경우야. 시가총액도 1000억밖에 되지 않고 과거부터 좀 유명한 종목이었잖아요. 쌍방울은 뭐로 유명했죠? 주가 가지고 이 주식의 그 가격, 주가 가지고 좀 많이 장난을 친다 이런 걸로 좀 유명했던 종목이다 보니 뭐 그럴 수는 있다 하는데 전형적인 똑같은 모습이 나왔죠. 장대 양봉, 음봉, 양봉.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있었던 티타늄 8,500만 톤 관련 이슈로 지금 금일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거래의 상한가에 도달하는 데는 거래 대금이 38억이 들었어요. 38억이 들었는데 지금은 갭 상승과 더불어 18%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지금 150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지난번 전날에 그 상한가에서는 너도 나도 막 살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올렸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다. 그 말은 즉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더 가려고 끌어올리고 있으나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쵸? 상한가 가려고 가기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있고,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상승세는 못 나와주고, 조금 더 가나 싶으면은 또 매도 와서 빼고, 가나 싶으면은 매도하고, 그러면서 거래 대금은 늘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상승 나오다가도 매도, 그냥 축 주저앉고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몽레인 뭐 중국 OTT 관련도 좋은 얘기가 나와준 것 같죠. 레몽레인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하면은 메리츠증권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글로벌 OTT 콘텐츠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레몽레인 하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주로 묶이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 있나요?
이런 게 있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대박 OTT 경사 났네. 그쵸? 뭐 다양한 OTT 뭐 넷플릭스, 티빙, 뭐 디즈니 뭐 이런 거에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인기가 뭐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 이슈네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재벌집 같은 드라마 삼성이 만든다. OTT 뛰어드는 이유. 삼성전자가 OTT 산업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가지고 더더욱 OTT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쵸? 레몽레인을 비롯한 바른손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주는 이유는 그냥 삼성전자가 OTT 관련주에 뛰어들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던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어반 리튬 어반 리튬이라 저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 이런 리튬 관련주의 강세가 약세 그러니까 약 이어지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는 제가 진짜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특히 이거 이 종목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말했어요. 이 종목 위험하다고. 이거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그 상패 시즌 끝난 다음에 매수하세요. 저는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요. 하이드로 리튬은 KC 코트렐, KC 코트렐이 그린 케미칼, 탄소 중립, 뭐 이런 이슈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와 탄소 중립 협력 기대, 경제 기회 증대될 것 이런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뭐 탄소 중립 관련 주로는 뭐 에코프로 HN 그쵸? 그리고 그린 케미칼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KC 코트렐도 대표적인 탄소 중립 관련주고 그쵸? 에코바이오도 탄소 중립 관련주입니다. 에코바이오, KC 코트렐, KC 그린 홀디스, 그린 케미칼 등 다 이게 다 탄소 중립 관련주예요. 에너지, 친환경, 그쵸? KC 코트렐 가장 강세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금일 이렇게 탄소 중립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탄소 중립 관련주들의 강세, 연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탄소 중립 관련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좀 강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상승 전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쵸? 2404 코스닥은 718포인트로 양굴에서 모두 좀 상승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수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전환했을 뿐 수급 변화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히 현재 또 이슈되는 내용은 그쵸? 체폭 관련주도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철강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철강 관련주 강세 이어지고 있고, 메타버스는 뭐 거의 보합권, 곡물 관련주도 좀 빠질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이 현재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크게 강세가 나와주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딱히 없네요. 이 정도. 확실히 그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다 보니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뭐 특출나게 어떠한 이슈를 달고 강세가 나와준다 이러한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뭐야? 진짜 없네요. 뭐 딱히 카카오 얘기 나오는 거 OTT 얘기 해드렸고, 가뭄 얘기 해드렸고, 뭐 이 정도? 오늘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좀 시작된다. 금주 중으로 조정 시기를 결정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실내 마스크 해제가 사실상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그 대전을 시작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좀 공감성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시점에서 이런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이슈는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로 하면은 뭐 항공 우주 및 그 여행주, 이게 첫 번째로 생각이 나는 종목이겠죠. 두 번째로는 화장품. 그쵸? 화장품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선 가장 큰 강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이 두 가지, 화장품하고 항공 및 여행, 뭐 세 가지까지 보겠습니다. 여행까지 들어가니까. 화장품, 항공, 여행, 이 세 가지 종목을 한번 중점적으로 지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급이 좀 긍정적이고 고점 리스크가 없으며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뭐 못 찾으시면 제가 오늘 한번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번 종목 추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종목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웹툰 미 증시 상장 계획대로 포시마크 시너지까지 1위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보다 높은 가치 기대감 드러내고 있다. 네이버 웹툰이 좀 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면은 뭐 가장 뭐 수혜주로 부각될 만한 종목은 핑거스토리. 그쵸? 핑거스토리가 아무래도 웹툰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이다 보니 핑거스토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는 종목이고요. 그쵸. 네이버 웹툰은 MBT. 이 MBT를 빼보면 안 되죠. 네이버 웹툰 하면 MBT입니다. 제가 지금 뭐 미스터 블루나 이런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 웹툰 관련 이슈는 무조건 그냥 MBT예요. 제가 따로 빼놨잖아요. 그냥 웹툰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핑거 스토리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네이버 웹툰 관련 이슈는 이 MBT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기석 오늘 실내 마스크 회의 후 2주 내에 의무 착용 해제될 것 같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당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2주 후면은 좀 벗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정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실내 마스크 해제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취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선취매의 대상은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와, 그렇죠, 리오프닝 관련주로 형성되겠고, 항공 여행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주. 삼성전자 연내 1호 케어 로봇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전 삼성전자에 이런 얘기 나와주는 거 좀, 왜 부정적이냐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그 첫 로봇을 낸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잼스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잼스도 되게 기대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삼성전자의 첫 로봇은 잼스 힙 EX 버전, 뭐 FDA 승인 마쳤다. 설마 이 잼스 가지고 뭐 첫 로봇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삼성전자가 이 잼스, 이 의료용 로봇 잼스를 처음 발표한 지가 언제냐면요. 자, 이때가 처음인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 4월이에요. 4월 달부터 지금 의료용 로봇 잼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테마예요, 지금. 그리고 이 1년이 다 돼가는 이 잼스 떡밥이란 말이에요. 잼스가 그래서 원래 작년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 작년에 무슨 기술적 결함인가 뭐 때문에 올해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올해로 미뤄가지고 또 지금 뭐 삼성전자 연내 로봇을 내겠다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 속에 막상 까보니까 잼스 이러고 있으면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작년에 하는 거를 올해로 밀어놓고 올해 하나 출시할게 했는데, STX가 다시금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뉴로메카 강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뉴로메카의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슈거리가 딱히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질 않네요. 쇼림 로봇이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쇼림 로봇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 삼성전자랑 엮여서 그 좀 약간 묶이는 영향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랑 진짜로 엮이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로 네, 오늘 좀 얘기를 마칠 수 있겠고, 리튬 관련주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의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리튬 관련주, 리튬 관련주 주의하시고, STX는 나노가 그렇게 잘 가나요? 나노가 지금 어쨌건 상승세가 멈췄거든요. 아까 제가 150억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182억까지 올랐어요. 182억이나 지금 40억 가까이 지금 늘어났는데도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거의 약세가 나와줄 것 같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기 힘들고, 현재가 부근으로 끝난다고 해도 다음날 이 갭자리를 메꾸러 오는 약세,
옆자리를 메꾸러 오는 좀 음봉, 이런 식으로 음봉 나와주고 하방에 있는 5일 평균선 닿는 순간 제 차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다소 부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증시 수급이 좀 불안정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세와 하락세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좀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가 이번엔 또 하락 랠리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무리한 뇌동매매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급 좋은 거 위주로 종목 매수할 때 금리 같은 약세작에도 더더욱 수급이 긍정적인 종목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수급인 종목 잘 찾으셔가지고 선정해가지고 매매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 마감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